어머님, 그날 잡채 만든 거 기억하세요? 전 분명 정성껏 했는데 아무도 안 드셨어요. 대체 왜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서운해할 줄은 몰랐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요. 저,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나도 몸이 안 좋고, 기분이 별로였던 날이었어.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해버리니 어쩌겠니? 오해라니요? 어머님이 먹을 것도 없다고 하시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저는 외국에서 와서 더 힘든데. 엄마, 제발 엘렌 말도 들어봐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나도 혼자라 외롭고, 서툴렀어. 이제라도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반전 사연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한낮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리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과일 몇 개와 손자를 위한 과자,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전해주고 싶은 작은 정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기침 탓에 조금은 기운이 없으셨지만 어린이날을 맞아 손자 얼굴을 볼 생각에 마음은 설레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이 여사께서는 문득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스치셨습니다. 사실 하루 전날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괜히 번거롭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오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엘렌이 혹시 불편해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렌은 이 여사께서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온 며느리라고만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생활이 제법 익숙해진 지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사께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언어나 생활 습관 중 낯선 부분이 있을 때마다 혹시 실수로 서운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늘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아들 집 현관에 다다른 이 여사께서는 가만히 벨을 누르기 전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에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5층 창문 어딘가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손자는 벌써 학교에서 돌아왔으려나? 짐작하시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 전 전에 들었던 아들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진관 바빠요. 혹시 오시려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들의 말투는 예전보다 까칠해진 것 같아 이 여사께는 약간 서운했습니다. 오늘도 혹시 아들과 제대로 대화할 틈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사께서는 선뜻 발길을 돌릴 수 없으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운이 달리기 시작하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여사께서는 작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하나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여기저기 돌려보다가 우연히 채널 5070이라는 중장년층 대상 만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화면을 우연히 접하셨던 것입니다. 화면 속 또래의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연을 찾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 여사님께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건 가족과 멀어진 탓일 텐데 혹시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면 조금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이 여사님은 곧 그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족부터 챙겨야지. 아들 내외와 좀 더 가까워지고 나서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며 얼른 채널을 돌려버렸으나 채널 5070이라는 이름은 희미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사께서는 작게 숨을 고른 뒤 벨을 눌렀습니다. 낯선 초인종 소리에 집 안이 분주해지는 기척이 들렸고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엘렌의 놀란 얼굴과 부스스한 헤어스타일을 보자 이 여사께서는 동시에 미안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좀 준비를 하고. 허둥대는 엘렌을 향해 이 여사께서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사실 엘렌의 목소리에서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묻어났고 이 여사께서는 그 작은 감정의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이 순간부터 미묘하게 깔리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엘렌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방문에 속마음이 복잡했지만 이 여사께서 혹시나 서운해하실까봐 애써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들어서자마자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얼굴 좀 보러 왔어. 갑자기 와서 놀랐지?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은 향후 조금씩 드러나게 될 묵은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 반가움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애써 외면해왔던 속마음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게 될지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발단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엘렌의 집 안으로 들어서시자마자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셨습니다.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부엌 식탁 위에는 밥그릇과 접시가 어지러이 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손자가 놀다 만블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던 이 여사께서는 살짝 당황하셨지만 아무 내색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과일이랑 과자 좀 사왔어. 손자도 좋아할 것 같아서. 차림새가 아직 안 됐을 텐데. 내가 너무 불쑥 왔지? 엘렌은 머쓱한 표정으로 식탁 주변을 조금 정리하더니 마른 엉거프로 의자를 후다닥 닫고 이 여사께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와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저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엘렌은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몰라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에 가슴속에 담아뒀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근래 사진관 일로 피로해 보이는 남편을 대신해 집안살림과 육아를 모두 담당하다 보니 만사가 버겁게만 느껴졌던 터였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엘렌이 준비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방 안 이곳저곳을 천천히 살펴보셨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곧 거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에 손자가 방에서 나오다가 할머니가 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저 지금 만화 보다가 나오려 했는데, 우와, 과자다! 손자는 할머니 품으로 달려와 반가움을 표현했지만 이내 아빠는 사진관에 있어요. 점심때 잠깐 왔다 가셨어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살포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는 학교 잘 다녀왔어? 뭐 재밌는 건 없니? 라며 한동안 다정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에 엘렌 역시 어깨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푸근한 공기도 잠시 엘렌은 설거지가 밀려있는 부엌을 힐끔 바라보며 곧장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그런 엘렌을 보며 잠깐. 내가 좀 거들어 줄 테니 같이 하자. 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혼자 하면 금방 끝나요. 어머님께서 손자랑 얘기 좀 더 나누세요. 하지만 이 여사께서는 그저 앉아있기엔 몸이 근질근질하셨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엘렌이 바쁘고 지쳐 보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 가벼운 마음으로 설거지통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엘렌도 더는 완강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목이 아파서. 설거지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부엌 안에서 이 여사께서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엘렌이 서운해할까봐, 또 너무 조심하다가는 전혀 말을 못 붙일까봐 마음이 복잡하셨습니다. 이윽고 애써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 몸이 안 좋다면서 병원은 다녀왔어? 아직도 기침이 가시질 않네. 나도 기침이 심해서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어휴, 이럴 때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빠른데 말이다. 어머님도 기침이 계속된다고 하셨죠? 사실 저도 병원에 갈 여유가 잘 안 생겨서. 근데 어머님은 혼자 계시니 더 걱정이네요. 괜찮으세요? 이 여사께서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짠해지셨습니다. 아들 부부와 떨어져 살다 보니 사소한 기침이나 감기에도 기댈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조심스럽게 손에 쥔 수세미를 내려놓고 애둘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랑 아들이 이렇게라도 불쑥 찾아오면 받아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너희도 바빠서 신경 못 쓰잖니. 나도 외롭다 싶을 땐 많지만 뭐 큰일은 아니야. 언젠가는 다 괜찮아지겠지. 어머님,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 생활이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아이가 크면 더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공감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각자 힘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감정이 교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느 쪽도 속내를 깊이 꺼내지 못한 채 거실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손자는 조용히 만화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와 엘렌은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잠시 후 아들이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에 차를 한 잔 더 끓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묘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엘렌은 그런 이 여사의 표정을 흘낏 보았지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말을 꺼냈다가 혹시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또는 예전에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불거질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동안 미묘한 정적이 흐르다가 뒤늦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관에 갔다 온 아들이 집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뜻밖에도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여사가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온 걸 알게 되자 아들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이 여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그냥 손자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엘렌 얼굴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왔지. 내가 바쁜 줄은 알았지만 아들은 잠시 시선을 엘렌에게 돌리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올 줄 몰랐는데 점심 드셨어요? 어떻게 잘 챙겨드렸어? 엘렌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간단히 식사하셨고 과일도 사오셔서 같이 조금 드셨어요. 아들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장갑을 벗어 던지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대강의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와 엘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뜨거운 물이 담긴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색한 공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밝은 화제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라 그런가 사진관에 아이들 사진 찍으러 온 손님이 많았어요. 엄마도 괜히 힘들게 왔다 가시지 말고 다음엔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시간 내서 모시러 갈게요. 이 여사는 차가운 기운이 서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늘 바쁘다고 하잖아. 엄마가 눈치 없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라도 와야 내가 좀 안심이 되거든. 내가 얼굴도 잘 안 보여주니까. 그 말에 아들은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렌 역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과일 접시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사의 말투에서는 섭섭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아들이 무뚝뚝해진 것도 마음에 걸렸고 엘렌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고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엘렌에게도 잊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시절 잡채 사건이라 불릴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누구도 직접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사실 늘 연락드리고 싶은데 자꾸 타이밍을 놓치게 돼서 죄송해요.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힘드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 별거 아니야. 나도 괜히 앓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많아. 그렇지만 아들은 자꾸 심란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침은 좀 나으셨어요? 약은 드시고 계시죠? 이 여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며느리 엘렌 쪽을 슬쩍 보며 차가 식기 전에 마시라며 컵을 건넸습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사이에는 뭔가 해소되지 않은 응어리가 있었다는 듯 대화가 자주 끊겼습니다. 그 어색함을 손자가 눈치채고
살금살금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문득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 보려 했으나 무거운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사는 속으로 차라리 엘렌하고 단둘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고 손자는 자기 할 일에 열중하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진솔한 대화는 며느리와 사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사가 그 대화 속에서 잡채 사건 같은 옛날 일이나 최근에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나아가 여행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 여사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옛날보단 덜 서먹한가 싶어. 우리 아들도 손자도 잘 지내고 있구나. 아들은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엄마도 자주 오시면 좋은데 저는 괜찮아요. 엘렌이 혹시 부담될까 봐요. 예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 엘렌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눌러뒀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말문이 막힌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피어오르려는 찰나 초인종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아들은 누구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작은 박스를 전달받은 아들은 곧 내용물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틈에 거실에는 또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여사는 택배 박스에 적힌 글씨를 힐끔 보며 가족이 주문한 물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여사의 신경을 끄는 것은 방금 전에 엘렌이 보인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도 그 일로 마음 한구석에 앙금이 남아있는 걸까? 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엘렌도 같은 순간에 아들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그때 그 일을 엄마 앞에서 또 꺼낼 줄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하고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미안함이 서서히 드러나는 김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속으로 언제쯤 저 마음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고 혼잣말하듯 생각하셨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잉태되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어오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집 안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사진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라며 잠시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고 손자는 방 안에서 학습지를 펴놓고도 영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이 여사와 엘렌은 각각 티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 서로에게 쉬이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엘렌은 잠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마도 이 어색한 정적을 깨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 여사께서는 방금 전 아들이 무심코 꺼낸 예전 안 좋은 일을 곱씹으며 그때를 회상하고 계셨습니다. 엘렌이 만든 잡채 한 사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크게 흔들었던 기억. 그 일이 있은 후 이 여사께서는 섣불리 엘렌의 요리에 대해 반응하기를 조심했고 엘렌은 엘렌대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눌러 봐도 쌓인 감정들은 결국 새어나오게 마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여사와 며느리 엘렌과 함께 부엌을 정리하던 중 사소한 말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지난 일들을 두고 묵은 감정이 마구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 여사는 이미 쌓여있던 서운함 때문에 더욱 예민해졌고 반면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그녀를 적잖이 불쾌하게 만듭니다. 엘렌은 바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진관이랑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돼서 미리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잘 챙겨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일견 타당한 말 같지만 이 여사 입장에서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인가 싶은 서운함이 확 밀려옵니다. 이미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라 화를 꾹꾹 누르며 참으려 하지만 속이 쓰립니다. 잠시 후 아들은 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건조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한데 사진관에 급한 예약이 잡혀서요. 조금 일찍 나가봐야 해서 오늘 오래 계실 거면 내일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 여사는 나 때문에 불편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더욱 상합니다. 아들이 예전보다 훨씬 딱딱해진 말투에 낯설고 서글픈 기분이 들고 며느리도 피곤한 표정으로 살짝 인상을 찌푸린 채 그릇들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이 여사가 부엌 정리는 내가 할게. 하고 말하자 엘렌은 약간 날선 목소리로 아니에요. 저 혼자 하면 빨라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좀 쉬세요. 라며 오히려 막습니다. 순간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방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엌에는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울립니다. 아들 내외가 내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나? 이 여사는 깊은 회의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이 여사는 더 머물 필요가 없다고 느껴 현관으로 향합니다. 엘렌이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미리 말씀만 주시면. 이라며 뒤늦게 사과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이 여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문을 나섭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손자 한번 보려는데. 작은 혼잣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여사는 아들네 집에 가도 편할 날이 없구나. 하는 서글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마디 말다툼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게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몸을 추슬렀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기침을 꾹꾹 참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하지만 답답함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마음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요즘엔 유튜브로 이런저런 영상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얘기해 준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켜고 여기저기 영상 목록을 스크롤하던 중 채널 5070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라는 썸네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여사는 혼잣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튜브에도 별별 게 다 있구나. 응? 중장년층 만남. 이게 뭐지? 썸네일에는 밝게 웃는 중장년 남녀의 모습과 함께 인생 2막 행복한 동행 같은 자막이 뜨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외로움이 뒤섞인 이 여사는 영상을 눌러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채널 5070 운영자가 어떻게 가입하고 중장년층이 서로 소통하고 인연을 찾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가입 안내 링크와 연락처가 뜨고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 보고 남자를 사귄다고? 이 여사는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마음이 상한 상태라 그런지 그래, 말이라도 통할 사람 있으면 어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문에 전화를 걸었더니 반응은 의외로 신속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5070입니다. 채널 5070에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원은 나이와 대략적인 취향, 원하는 상대의 특성 등을 묻고 65세 교편 출신인 김정우 씨라는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감상과 가벼운 등산을 좋아하며 차분하고 대화를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설명에 이 여사는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채널 5070 운영자가 우선 통화로 마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우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 여사는 은근히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우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채널 5070 통해서 연락받으신 이 여사님이신가요? 이 여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런 건 처음이라 좀 낯설긴 하네요. 김정우는 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만남을 시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또 이렇게 좋은 분과 통화하게 되네요.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였지만 이 여사의 표정에는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잠시 잊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한적한 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말 오후, 이 여사는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김정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설렜습니다. 교편 출신답게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을 풍기는 그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김정우 정갈한 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이 여사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나온 차림새에 살짝 긴장된 모습. 김정우는 온화한 목소리로 이곳 봄꽃이 참 예쁘네요. 예전에 제 제자들이랑 소풍도 자주 왔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 여사는 살며시 웃음 지으며 저도 한두 번 손자 데리고 오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못 봐요. 바쁜 아이들이라.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아들 내외와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김정우는 가만히 귀 기울이며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교편 생활 덕인지 상대를 편안히 해주는 대화법이 몸에 밴 듯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한 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이 여사는 조심스럽게 기침을 하고 감기에 오래 가서. 라며 웃었고 김정우는 가방에서 휴대용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며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말 놓기가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저도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연을 만나다니 인생 참 모를 일이네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여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녀 문제로 우울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도 괜찮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 이후 이 여사는 김정우와 통화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외로움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다음 만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주말이 되어 간단한 식사를 하며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깨끗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나누면서 서로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정우는 상냥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이렇게 외부 약속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공원에서 뵙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 여사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이 여사도 잔잔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안 그래도 애들 문제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는데 지난번에 만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이 여사는 아직까지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 전부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김정우는 그녀의 표정이나 말투를 통해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도 은퇴 후에 종종 듣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자녀의 배우자가 외국분이어서 생기는 갈등이더군요.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나 생활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 여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있다고는 해도 나라가 다르다 보니 종종 낯설고 힘들어할 때가 많죠. 저도 그걸 잘 알면서 가끔은 제가 섭섭한 마음만 컸던 것 같아요. 이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잘 못 알아듣지? 라는 생각이 앞섰지만 나도 한 번도 며느리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 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여사는 김정우와 함께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며느리를 다룬 책 코너를 보게 되면서 그녀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김정우는 책장을 훑으며 보세요. 이런 책도 있네요. 문화 차이를 알면 다툼이 줄어든다. 다문화 가정 사례집인가 봅니다. 이 여사는 책 표지를 잠시 바라보며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네요. 보니까 명절 음식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든지 언어나 예의범절 문제로 서운해진다든지 정말 별게 다 있네요. 이 여사는 그동안 며느리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하며 서운해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한 번도 며느리에게 솔직히 물어보거나 배려해보려는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김정우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컸다면 우리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기도 쉽죠. 제 학생 중에도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끔은 내가 모국어로 말하는 뉘앙스를 애들은 모르는구나 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 여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며느리가 덜 지쳤을 수도 있겠네요. 이 여사는 마음이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이제라도 알아가면 되겠지.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김정우와 헤어진 뒤에도 머릿속에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자라는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이 되자 이 여사는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한번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긴 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외국 며느리를 위한 배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 주셔서 고마웠어요. 저희도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좀 걱정됐었는데 괜찮으세요? 이 여사는 잔잔한 목소리. 그래. 나 괜찮아. 그리고 엘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야. 혹시 내가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부분에서 엘렌이 불편한 건 없었니? 아들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질문에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살며시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엘렌이 한국말은 잘해도 가끔은 어른들 말투나 관습을 이해 못해서 곤란해할 때가 있긴 해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 여사는 아들에게 엘렌 바꿔주겠니? 하고 부탁했습니다. 수화기를 받은 엘렌은 역시나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이 여사의 말을 듣더니 금세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엘렌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저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라서 실수했던 적이 많았어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 이 여사는 더욱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내가 더 미안했지. 요즘 책도 좀 보고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고. 다음에 만나면 내 입장에서 힘들었던 점도 터놓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이 여사의 마음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쓸데없이 서운해하지만 말고 대화를 했어야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김정우와 이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다문화 이해 특강에 함께 참석해 보기로 합니다. 관심 분야가 비슷하기도 하고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동기가 컸습니다. 특강에서 강사가 설명하며 외국에서 온 배우자분들은 기본적인 언어 문제를 넘어서 미묘한 뉘앙스, 예절, 가족 간의 거리감 이런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시부모님은 그걸 왜 그렇게 해? 라고 당연하듯 말하지만 상대방에겐 생소할 수 있죠. 이 여사 살짝 수긍하는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작게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그런 말 한마디가 서운했는지 미처 생각 못 해봤네. 김정우는 부드럽게 손짓하며 이 여사를 격려합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앞으로 엘렌 씨랑도 훨씬 가까워지실 거예요. 특강 후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에 들러 간단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사는 김정우에게 며느리에 관한 에피소드 잡채 사건, 언어 오해 등을 조금씩 고백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서운해했는지, 왜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되짚어봅니다. 그러자 마음 한편에 짐처럼 얹혀있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정우는 따뜻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듣다 보니 이 여사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하시면 며느리 분도 금방 마음을 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사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내가 만약 엘렌 입장이었다면 정말 외롭고 무서울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이 여사는 문득 내가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합니다. 김정우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스스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기분입니다. 며느리를 배려해주고 아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차분히 말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들네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엘렌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 볼까 해요. 김정우 선생님께도 언제 한번 가족들 소개할 날이 오려나요? 하하. 이 여사는 지난 며칠 동안 김정우와 함께 다문화 특강도 듣고 공원 산책도 하면서 더욱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김정우 선생님을 가족에게 소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사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여사는 혼잣말로
살짝 설레며 말하였습니다. 아직 너무 빠른가? 그래도 언젠간 만나게 될 텐데.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 망설이던 이 여사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 저녁 식사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장소를 이 여사의 집으로 정하고 아들 내외와 손자, 그리고 김정우까지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약간 놀란 목소리로 엄마, 김정우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요? 저는 괜찮아요. 엘렌도 괜찮을까요? 엘렌은 옆에서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듣다가 살며시 웃으며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좋죠.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손자도 할머니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이 여사의 공식 초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손자까지 동석하는 자리이니 그야말로 가족 모임에 가까운 분위기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이 여사는 이번에야말로 엘렌이 먹기 편한 음식,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사전에 상의하기로 합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여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엘렌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혹시 우리 입맛에도 잘 맞을 만한 게 있을까? 이번에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 엘렌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감동과 흥분 섞인 기쁨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에 집에서 자주 먹던 낙지볶음 같은 게 있어요. 한국 반찬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양념 조절을 좀 할 줄 압니다. 이 여사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그런 낯선 걸 왜 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엘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메뉴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장보기 갑니다. 이 여사와 엘렌은 주말 아침 인근 마트를 함께 찾았습니다. 각종 채소와 양념거리를 사며 이 정도면 너무 맵지 않을까? 어머님, 이건 한국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지요. 이 여사 살짝 웃으며 전에 이런 거 준비할 때 서로 마음도 몰라서 참 서운했는데 이젠 같이 장 보니 재밌구나. 드디어 저녁 시간 이 여사의 집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약속대로 김정우가 도착했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 아들은 처음 뵙는 김정우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손자는 할머니 친구라며 신기해합니다. 김정우와 아들 내외는 서로 인사하였습니다. 김정우는 온화한 목소리로 처음 뵙겠습니다. 이 여사님께 늘 말씀만 들었는데 이렇게 가족분들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들은 약간 경계하듯 그러나 예의를 지키며 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늘 잘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느리 엘렌은 반가운 표정으로 살짝 고개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우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지만 김정우는 교편을 오래 해온 만큼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솜씨가 있어서 곧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해맑게 웃으며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 할머니랑 같이 게임도 하세요? 제가 할머니랑 게임 가르쳐 드렸는데 좀 힘들어 하시던데. 이 여사 당황하며 부드럽게 웃음 지으며 아이고 우리 손자. 아직 호칭이 좀 어색하네. 천천히 생각해보자. 김정우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게임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가르쳐줘. 나도 배우고 싶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사와 엘렌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테이블에는 한국식 반찬과 더불어 엘렌이 예전에 자주 해 먹었다는 외국풍 볶음 요리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이 여사는 조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건 엘렌이 오늘 특별히 우리 입맛에도 맞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맛이 괜찮을 겁니다. 엘렌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재료 손질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혼자 했으면 시간을 훨씬 더 잡아먹었을 거예요. 김정우는 음식의 맛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이거 색다르네요. 적당히 매콤하고 신선한 느낌이 예술이군요. 이건 특별 요리인데요.
식당을 차려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아들이 아내 헬렌의 요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 김정우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 말을 꺼냅니다. 아들은 참, 어머니가 이렇게 바뀌실 줄은 몰랐어요. 전에는 이 음식이 왜 이래 하시고 잡채 사건도 있고, 이때 미안한 것 같은 표정으로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가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너무 부드러우시고 엘렌 입장도 많이 배려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 여사는 살짝 멋쩍어하며 아이고. 그땐 내가 몰라서 그랬지. 사람이 배워야 해. 우리 며느리도 나라만 다르지. 속마음은 우리 같잖니. 이 여사가 나라만 다르지 속마음은 똑같잖니라고 말하자 엘렌은 갑자기 울컥한 표정으로 컵에 담긴 물을 살짝 마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는 자연스럽게 티타임이 이어집니다. 손자는 게임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어색함이 많이 풀려 적극적으로 김정우에게 학교 시절 에피소드를 묻습니다. 엘렌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진짜 한 가족처럼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들과 김정우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흥미롭다는 듯 교편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저 같은 학생도 많이 만나보셨겠네요. 고집 세고 말을 안 듣는다거나. 김정우는 웃으며 당연하죠. 하지만 오랜 세월 가르치다 보니 결국 말 안 듣는 학생도 결국 마음을 터놓으면 다 소통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옆에서 끄덕이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서로 못 알아듣고 상처만 주는 거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속마음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차를 새로 끓이기 위해 잠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단둘이 남는 순간이 생깁니다. 엘렌이 조심스레 말문을 엽니다. 엘렌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사실 어머님이 저랑 이런 식으로 요리를 같이 해주시고 손님까지 초대하셔서 우리 음식을 맛보게 해주시는 일이 제가 꿈꾸던 장면이었어요. 이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야말로 고맙지. 엘레나, 나도 많이 배웠어. 나라가 다르다 보니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편히 지낼 수 있게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너도 내게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해주고. 엘렌은 네, 꼭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며 살짝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벽은 이미 사라졌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기운이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아들은 손자와 함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엘렌은 부엌을 정리하며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라고 하자 이 여사는 아니다. 같이 하자. 같이 마무리하고 편히 쉬자.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정우는 그런 이 여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곧 아들 내외에게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호탕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손 흔들며 배웅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이야기 많습니다. 어머니랑 자주 뵈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이네요. 엘렌 또한 따뜻한 표정으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김정우 선생님. 아들이 질문이 많은데 다음에 또 가르쳐 주세요. 이 가족 모임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완벽한 화합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돋보이는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우와 며느리 아들 손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 끼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와 김정우, 짧은 속삭임 식구들을 배웅하고 현관에서 이 여사는 조용히 김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여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외국에서 온 며느리도 이제 정말 내 딸 같은 느낌이에요. 김정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면 다 같죠. 저도 이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습니다. 이 여사의 집 안에는 아직 음식 냄새와 함께 화기애애했던 대화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과 문화 차이가 더 이상 넘기 힘든 벽이 아니란 걸 깨달은 이 순간 모든 인물은 각자의 길을 더 밝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피어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릴게요. 추위가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는데 부디 건강 유의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